자기소통 상담가 윤정입니다. 또 4박 5일 감정리에 상실하는 그대가 있으리라, 이런 저서를 펴낸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상담한 지 한 20년 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자살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0만 명당 37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자살공화국이다. 언론은 그렇게 대서특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에 있어서 자살은 어떻게 보면 비극입니다. 그러면 이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 그 무엇이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고민합시다. 며칠 전 하입성 선생님, 우리 야구의 큰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의 이인권 부회장님도 돌아가셨습니다. 한때 저랑 기독교 운동하면서 있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경기도 모시에서 집단 자살이라는 문제가 뉴스에 톱을 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자살로 내몰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살. 저는 이 자살을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자는 신문에서 고 하일성 선생님이 5천만 원을 받아갖고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그 의뢰인이 부탁한 아이가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못해서 사기라는 것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고 이인원 부회장님은 롯데 비자금의 은신처를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모든 것은 나의 탓으로 돌려서 돌아가셨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의 압박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처참하게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단 자살한 청소년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시대의 비극이고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최종적 선택은 자살밖에 없었다, 사회적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부분에서 네 분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패턴이라는 이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일성 선생님은 소박하고 소탈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인원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이 부회장님은 남을 험담하거나 미워하거나 더 나아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 롯데에서는 최고의 롤모델로 꼽혔던 인재 중에 인재였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지만 권력의 희생양 이전에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강직하고 평범하고 소탈하고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어릴 때 그 정서적 패턴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집니다. 의뢰인은 소탈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일성 선생님을 찾아가서 의뢰했을 것이고, 이윤 선생님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이윤 창달을 위해서 회사에 몸바쳐 일하고 남들에게 비판과 아픔과 고통을 주지 않는 순수한 신앙인이면서 돌아가셨는데, 한 사람은 사기로 걸고 한 사람은 뇌물 비자금에 은닉처럼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에 커넥션이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 정권이 파고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지금 모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드러나는 이 사회 정부 구조에서 요구된 실증적 가치들이지만, 이분을 죽게 만든 것은 이러한 나의 정서가 이 사회적 조건의 구조에 상처당함으로써 돌아가신다. 집단 자살하는 이 친구들 보세요. 억압의 억압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억압당하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가 아닙니다. 어차피 옳고 그름이 끊임없이 분열되어서 더 가치 있는 의미를 추구하는 상징화된 세상 속에서는 이 억압은 필수지만, 이 아이들이 욕망하고자 꿈꿨던 비전은 요건, 조건에 억압당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해라, 성공해라, 그러지 못하면 너는 갈 곳이 없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가 되겠니, 그렇게 빌빌 놀아서 네가 인생을 무슨 꿈을 꾸겠니, 끊임없는 억압 속에서 자기 존재를 박탈당함으로써 갈 곳이 없어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잡사입니다. 질소통을 더 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죽습니다. 자, 억압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자아, 남들 보면 그 형편을 눈 감지 못하는 이 패턴화되어 있는 자기의 정서, 남들에게 나쁜 말 하지 않고 남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소리 없이 정지하지 않는 이분의 성품, 이것이 이러한 소탈하고 평범한 삶을 꾸민 이것이 어릴 때부터 드러내는 훈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일에서 나는 누구나 보면 다 해준다, 이것을 법적으로 걸지 마라, 나는 누구나 보면 어릴 때부터 나는 그래 살았고 그런 상처도 받고 살았는데 나를 이용하지 말아라 하고 드러내는 사람. 떳떳하게 검찰청 가서 나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정서를 가졌습니다. 이 세상은 언어로, 법률로, 도덕으로 심판할 수 있지만 나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가지고 있는 증거, 거기에 가지고 있는 실정적 가치를 가지고 심판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훈련이 되지 않는다 하며, 노무현 대통령 저도 참 좋아했던 그 시절에 사회 종교운동가로 몇 번 만났지만 소탈하다. 내가 권력을 잡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할 거야. 대통령으로 다 할 수는 없다. 그럼 나는 돈을 집착한 적도 없고 그냥 너희들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놀라운 고백적인 삶들이 어릴 때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그림자 자아와 가면의 자아는, 이 가면의 자아는 문제가 되니까 이분들은 다 끌어안는 거죠. 이 세 사람들은. 그런데 이 그림자 자아, 내 아픔이 그래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내가 남들을 힘들게 하니까 나는 말없이 여러분께 일했고 나는 그 어렵고 힘든 자를 보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이 부분들을 너희들은 알 것이 아니냐. 나는 이 고백적인 이 그림자 자아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패턴이 상처당해서 이 패턴이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도 억압과 억압이라는 이 존재적 박탈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숨 못 쉬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윤정의 상담은 이 가면의 자아 속에 남한테 상처 주지 않은 모든 것들이 있었고 고통 주지 않으려고 더 행복한 나은 삶을 위해서 내 정말 살고 싶어라는 이 가면의 자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그림자 자아적인 고백이 드러나면 더 자유롭고 죽음보다 더 편안한 당당함이 있을 텐데 왜 그 패턴 속에 있었던 그 그림자 자아를 어릴 때부터 드러내지 못했을까? 여러분, 자살은 이러한 숨어있는 이 그림자 자아를 고백함으로써 더 나은 삶의 질과 더 나은 국가적 가치와 더 나은 인간적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드러내지 왜 못했을까?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양가 감정이 항상 마련되어 있고 이 양가 감정을 언어를 통해서 드러낼 때마다 나는 이 패턴이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가치적 의미로 나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이 자살을 선택하게 했느냐? 드러낼 수 없는 이 그림자 자아가 이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 죽음을 몰고 가는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패턴 속에는 여러분의 그림자 자아가 있습니다. 드러내십시오. 그것은 법을 이길 수 있고 도덕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일 수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